안녕하세요. 원픽성형외과의 오재영 원장입니다. 드디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시국이 사실상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격리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이전에 마스크가 없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스크에 익숙해진 분들의 경우 자신의 컴플렉스라 생각하던 부분을 지금까지 마스크로 잘 가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어 고민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몇 년 동안 쓰고 다니던 분신 같은 마스크를 벗고 나니 새삼스럽게 내 얼굴이 이렇게 컸었나 싶고 후덕해진 턱살에 내가 마기꾼이었다니 깨닫고 당황스러운 분들은 오늘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사이즈를 줄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살이 하나도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게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분해해서 살을 빼주는 주사나 레이저와 같은 시술들입니다. 하지만 시술만으로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얼굴 지방 흡입술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지만 큰 효과를 못 보게 되면 누구나 굉장히 신중해져서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유튜브에만 봐도 누구는 해라, 누구는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등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얼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내원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얼굴 지방 흡입을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늘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으니 오늘은 제가 이런 선택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얼굴 지방 흡입술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얼굴 전체를 그냥 흡입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답은 X입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서도 지방이 특별히 많이 축적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보통 양볼과 이중턱을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데 이 두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술보라고 부르는 입술 옆으로 불독처럼 툭 붉어져 나온 심부볼 부분까지 주로 얼굴에서 지방이 잘 축적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 얼굴 지방층과 달리 깊은 지방층에 위치하고 있어 제거가 까다로운 심부볼 제거는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신중하게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이런 부위의 지방을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뽑아내고 원하는 라인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얼굴 지방 흡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거나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 중에 간혹 이중턱 지방 흡입만 해도 괜찮다더라, 얼굴 지방 흡입은 위험하다더라 라는 얘기를 접하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안면신경에서 분지하는 여러 개의 신경선이 지나가는데 이중턱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좀 더 숨겨져 있다라고 하면 얼굴 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중턱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얼굴의 라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수술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집도의를 통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술보의 경우에는 어릴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통했던 볼살이 아래로 점점 처지게 되면서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그냥 리프팅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부볼 지방 때문에 도톰해진 조직을 놔두고 리프팅만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처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심술보의 원인인 심부볼 지방을 제거해주고 처진 피부는 리프팅으로 얼굴 라인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게 되면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지방을 얼마만큼 빼겠다 하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뽑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뽑게 될지는 실제로 뽑아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우선 사람마다 얼굴에 지방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근육이 발달한 경우나 뼈가 돌출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흡입을 많이 해야 예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흡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을 부위별로 잘 뽑았을 때 예쁜 라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기 전에 그냥 막 뽑는 게 아니고 지방이 잘 추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마취약과 함께 여러 용액을 섞어서 함께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용액의 용량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굴 지방 흡입에서 지방을 흡입하는 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얼굴에 얼만큼 알맞게 뽑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술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수술 받으시기 전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인데요. 얼굴 지방 흡입에 있어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작용과 정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부작용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수술 후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고 간혹 수술 부위에 가벼운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잘 관리만 하게 되면 대부분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흡입 부위에 일시적인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 직후에는 부기 등으로 인해 신경이 둔화되어 감각이 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개월 내에 원래 감각으로 천천히 돌아오게 되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로는 붓기도 빠지고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도 계속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또는 너무 많은 양을 흡입해서 볼이 움푹 패여 보이거나 또는 특정 부위에 패임 현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임 부위를 지방 이식을 해서 채워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 하에 본인에 맞는 적절한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얼굴의 크기를 줄여주는 얼굴 지방 흡입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능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 생긴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저희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